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다음 달 7일 파업을 강행하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천재지변과 맞먹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한국이 금리, 환율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데다 AI 등 미래 먹거리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정고점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확실한 증시 환경 속에서 AI 관련주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이는지가 앞으로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무제표 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약 80곳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곳도 10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임박하면서 국내 중소형 웹툰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비슷한 구조로 엔터주의 대체제로 웹툰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웹툰 섹터 내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와 MBT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 활동이 지금 현재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 수요가 약화되면서 기업은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경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은 변화가 없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폭 또는 다소 완만한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신중히 낙관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다소 더 비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고 하방 위험성도 함께 커진 것인데요.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의미하고요. 하방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용시장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12개 지역 중에서 8개 지역은 완만한 일자리 증가세를 보였고요. 4개 지역은 변화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FOMC 2주 전 정도에 공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6월 FOMC 11일에서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나온 듯한 그리고 금리 인하에서 한 발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6월 FOMC 사실상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 중요한 매크로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죠. 바로 국채 입찰에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한 주는 국채 입찰의 한 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틀간 무려 1,8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45조 원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워낙에 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날 있었던 2년물, 5년물 모두 다 부진했는데 간밤에 있었던 7년물까지도 4.65%를 기록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기가 없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10년물, 30년물, 2년물 모두 다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6%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채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그 부담스러운 매크로 지표 그대로 이어받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지수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에서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4% 넘게 하락세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1조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1% 전후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약보합 출발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6%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2170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국산 소재로 지금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산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주전자재료가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엔캔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오가다가 지금 현재 32억 원대 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10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그래도 빨갛게 빛나는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웹툰이었습니다. 웹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이 드디어 오는 6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글로벌 웹툰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무려 그 규모가 73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웹툰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쭉 우상향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K 콘텐츠 글로벌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2023년 하반기에 총 6,600여 개의 TV 시리즈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웹툰을 기반으로 한 TV 시리즈 4개가 무려 글로벌 탑 100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마스크걸 웹툰으로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영상화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밤을 꼴딱 새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50만 뷰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K 콘텐츠 그리고 또 이 웹툰의 흥행에 더불어서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한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장을 통해서 5억 달러 정도를 또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달금 당연히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쓸 테고요. 그리고 국내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27%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 이 IP를 보유했다라는 이슈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 탄력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MBT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네이버 웹툰에 쿠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화를 유료 서비스를 내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쿠키를 우리가 구울 때마다 이 MBT의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받으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또 한번 상승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상승 기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세계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 답답했는데 악재 속엔 더 빠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양대 시장 모두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도 장 초반보다 더 크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성장률 모두 조금씩 높여잡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여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낙관론, 비관론 함께 고려하면서 증시 상황 보셔야겠습니다. 환율 역시도 12원 넘게 오르는 만큼 오늘 환율 상황까지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 오늘도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힘이 정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웹툰 섹터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웹툰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재료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점이 임박한 만큼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웹툰 섹터의 흐름 일단 상장까지 어떻게 지켜볼까요? 일단 뭐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네이버 웹툰의 이제 모 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 규모로 이제 3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 같은,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한 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라인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라인이 그러니까 뒤숭숭해지면서 과연 제대로 네이버 웹툰을 제때 상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해소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CFO로 이사벨 브레이즈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이사벨 이제 CFO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브레이즈라는 이제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 절차를 받고 있는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보다 빠르게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는 뭐 좀 약세를 보이지만 네이버와 이제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상당히 뭐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뭐 17%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MBT 같은 경우도 10% 넘는 상승세. 그다음에 핑거스토리나 YG랩 같은 경우도 뭐 2에서 5% 정도의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BT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웹툰에 이제 쿠키 오븐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쿠키이기 때문에 이런 쿠키를 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네이버 웹툰과 이제 영어 서비스를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내에서 이런 이제 쿠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수혜주가 상대적으로 딴 종목에 비해서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률이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K 웹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K가 붙은 쪽 하면 요즘에 이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K 뷰티와 관련된 쪽입니다. 화장품 좀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률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섹터 전반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의 1등 공신으로도 화장품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네. 뭐 별로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이제 색조 OEM 쪽, ODM 쪽으로 보시면 이게 상승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4대장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5%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미국과의 채널링이 상당히 많이 돼서 뭐 엘프뷰티가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에스티로더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상승에 대한 이런 큰 기조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엘프뷰티가 4%대, 에스티로더가 3%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대한 이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바뀌고 있는 초입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화장품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에서의 매력도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 산업 리포트나 이런 흐름들 보시면 뭐 이제는 미국이다, 뭐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물론 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조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끊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SNS 기반으로 저가에 대한 박리담회에 대한 사업군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OEM과 ODM을 집중해 보시고 그다음에 색조 쪽으로 항상 트리거가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B에 대한 수요도까지 동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화장품 산업군들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꼽아주신 종목은 중소형 쪽은 아니고 대기업 쪽인 뭐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미국에서 점유율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과 산업적인 부분에서 턴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아예 다 회복이 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런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핵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에서 아무래도 리포트 단에서의 이런 기조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트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건 결국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캐파 확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가시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뭔가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접근이 되게 되면은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발로 움직이는 쪽이 뭐 이제 아모레 쪽이 오늘은 가지만 뭐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네. 저평가에다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까지 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아모레 퍼시픽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 이제 피어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현재 시점에서 아모레 퍼시픽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섹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번에는 분위기가 엇갈리는 섹터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다지 분위기가 좋았던 기간이 지금 최근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투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섹터별로 봤을 때도 전고체 섹터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올 뿐 나머지 섹터 모두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고체 섹터 내에서는 EV 첨단 소재가 갑자기 급등세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대주전자질이 오늘 재료가 나와 있으면 14% 때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의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전일 이제 LG화학과 LG엔솔에 대해서 이제 네. S&P가 이제 글로벌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신용 등급은 트리플 B 플러스로 또 뭐 유지는 했지만 뭐 이제 신용 등급 관련돼서 긍정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조금 위축이 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가 2170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테슬라에서 대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배터리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금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의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 90%에서 95%의 하이니켈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나와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비율을 기존의 5%에서 8%로 확대를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에 이제 중국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주전자재료는 국내에서 현재까지는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향후에 관련된 시설을 이제 여러 회사에서 지금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2170 배터리의 성능 개선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1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승세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뉴스가 정확하게 나왔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로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네.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주 전자재료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섹터 내에서 더 상승률이 큰 EV 첨단 소재에 대한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서 보니까요,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호재성 이슈일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대만 기업 중에서 이제 프롤로지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대만 내에 지금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공장을 올해 완공을 했고요. 현재 프랑스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증설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EV 이제 배터리가 이쪽과 관련돼서 좀 연관관계가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강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까요, 대표님? 일단 뭐 전고체 네.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장에서 분위기에 좀 식어 있는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입니다. 그래도 이쪽은 완전히 지금 관심이 꺼졌다라기보다는 쉬어가는 자리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HD 현대 일렉트릭이 네. 있고 LS가 있고 LS 일렉트릭이 있거든요. 각각의 회사마다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영국에 큰 이슈가 있었던 LS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금일과 전일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정도 빠지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주봉과 월봉 보시면 지금 하늘에서 날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주봉상 이 이평선과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전선이나 변압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다시 한번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S 쪽이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해저 케이블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은 LS전선의 전신인 이제 LS와 대한전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LS그룹주가 단연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LS 같은 경우는 구리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LS 일렉트릭이 이번에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미국 시장을 우회해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초고압 변압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모멘텀 자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LS 일렉트릭은 유니슨과 풍력 관련된 공급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들이 보면은 결국엔 태양광이 가고 풍력이 가고 원전이 가든지 이런 부분이 갔을 때 결국엔 전기로 옮겨야 되니까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미중 갈등에 따라서 이제 기타 지역에서의 좀 해저 케이블들을 깔아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멘텀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하지만 산업적인 기조라든지 이런 해저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주봉상에서 좀 이격이 좁혀진 다음에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물의 매도가 누적이 4주 정도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이 좀 좋지 않으면 여기서 한 1조에서 1,500원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수단에서의 조정도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개별 종목군들 안에서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끝났을 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봉상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격 자체가 좀 좁혀지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격이 좁혀지는 지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때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피플 바이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주 그다지 투심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가지고 오신 피플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슈가 나와 있죠. 네,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며칠 전이었죠. 피플 바이오의 이제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이제 수출 그런 장비인 알치온 이제 플러스가 태국의 규제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뭐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이번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 이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기 때문에 손쉽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그 이외에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가 좀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의 바이오젠에서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미국 뭐 유럽에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지난 24일 날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레켐비의 이제 보험 심사, 그러니까 의료보험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처방을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의학적인 소견을 갖고 알츠하이머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뇌 영상 자료, 그러니까 뭐 CT나 MRI를 찍어서 뭐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초기 단계다,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의 이제 초기 단계다라는 거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혈액 검사 제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피플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상 관련돼서는 뭐 JLK나 아니면 뷰노 같은 경우에 지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향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뭐 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진단 관련된 분야에도 같이 이런 이제 출시와 맞물려서 시너지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도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도 방산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수주 잔고가 일단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산업적으로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기업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눌렸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산업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더라도 한동안 국방비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국방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더블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한 2, 3년 정도의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안은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단연히 이제 뭐 무기를 당연히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가격이 가장 우선점이 되겠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움직임이 있을 때는 얼마나 납기를 잘 지키는지가 핵심인데 우리나라 하면 또 빠르고 정확한 이런 속도 네. 부분에서는 뭐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기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또 유도무기 관련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도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굉장히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반영치도 좋아질 거고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방산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 보이겠지만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깨지지 않았었던 이평선들 예를 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20조선이 깨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월선이 깨지지 않는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고요. 그 룸은 아직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적어도 한 10%의 룸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편안하게 좀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도 괜찮은 시점이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IT와 또 반도체 관련된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반도체 쪽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발 이슈로 인해서 좀 투심이 좀 식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부분으로 투심이 식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파업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파업으로 사실 주가 빠지는 거였으면은 현대차 절대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이제 선물과 현물이 원래는 한동안 계속적으로 선물이 먼저 더 가격이 높은 네. 이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파생에 대한 물량이 팍 쏟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채 입찰이 좀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10년물이 4.6을 또 돌파를 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크로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변수에서 지금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만들어졌었던 수출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레거시 부품에 대한 기대감들, 또 HBM에 대한 이런 성장 기조 그거 중에서 지금 꺾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재고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은 여전히 좋다. 근데 이제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차익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로 포트를 형성하시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PSK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HBM에 대한 이런 수혜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AI 확정에 따른 이런 이제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뭐 SK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에다가 납품을 하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53,000원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4만 원대 후반에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7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런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매력도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매출 비중이 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같이 따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좀 짓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6만 원의 목표 주가를 네. 조금 세워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만 한 6천 원대에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한 라인들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우상향 기조들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PSK홀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증권가의 목표 주가 말씀 앞서서 해주셨는데 신영증권에서 9만 1,000원까지 제시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IT와 관련된 쪽입니다.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쪽으로 좀 갖고 왔고요. 그중에서 이제 애플향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BH로 갖고 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가 까지 이제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4월 달 중국 내에 이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52% 증가를 했습니다. 뭐 지난 3월 달에 12% 증가한 데 이어서 연 두 달 연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아이폰이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는 지금 애플이 중국 내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팔았던 가격의 한 20% 정도 지금 할인을 해서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덕분에 지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이폰의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가격은 둘째 쳐놓고 부품 업체에서 보면 판매 대수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납품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6월 10일서부터 14일까지 WWDC 202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죠. 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애플이 온 디바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소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오픈 AI가 발표한 GPT-4.5를 활용한 그런 이제 시리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뭐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아이폰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작에 비해서 판매 성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서 전작에 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버전에 비해서 더 높은 그런 이제 판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애플향 부품 업체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BH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BH 관련해서 SK증권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적 컨센서스가 반등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드렸던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BH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약간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폰의 판매가 다시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에 대한 실적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지금 출시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서부터 관련된 이제 부품에 대해서 선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최근에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224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투신이 12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한 달 동안 67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시장 내에서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매수 단가는 25,00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18,000원에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BH 원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세를 걷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잡아갈까요? 일단은 목요일과 금요일 장에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하방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의 매도가 지금 한 누적이 4조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뭐 4월부터 봐도 그렇고요. 7월부터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한 마이너스 6조, 5조 수준 정도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6조, 7조 샀다가 또 5조 팔았다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누적이 한 5조 정도, 5조에서 5.5조 정도까지 오면은 대부분 거기서 선물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좀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맞을 수 있지만 네. 그거를 감안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거래래도 1조 5천억 빠질 때 한 1.5% 정도 빠졌잖아요. 지금도 거의 1조 수준에 다 다다르니까 1.3%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럼 하방룸이 1조 이상이 좀 남아있으니까 1.5에서 2% 정도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지지가 여부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급으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는 어떤 섹터 위주로 살펴볼까요? 이제 수급이 강한 쪽이 이제 네. 반도체, 자동차 네. 뭐 이런 쪽이니까 수급이 제일 강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반도체를 본다면 이제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또 연관된 산업군들 쭉 나오니까 그 안에서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재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수도 빠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상황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도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거든요. 마감까지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그나마 좀 수익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좀 악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378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환율이 계속 좀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이제 뭐 PC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될 네.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 주에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쉬어간다라고 해서 계속 쉬어갈 건 아니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 중에서 선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지금 시장을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그런 종목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 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두 분이 모두 짚어주신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1,800개 넘어서면서 2,64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를 통해서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나 포착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실적은 85점, 모멘텀, 차트, 신호 강도 모두 다 80점 기록했고요. 수급은 75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8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종합점수 68점 기록하면서 그때는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나왔었는데 종합점수가 그 사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1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주주 환원율은 30%, PBR 1배, 그리고 ROE 15% 이상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공시입니다. 이렇게 계획 공시를 낸 것은 키움증권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 3%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2% 넘게 쭉 올라가는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모멘텀과 차트 85점, 수급도 85점 기록했고요. 신호강도 80점, 그리고 실적은 65점으로 종합점수 80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요. 최근 자체 기술로 타이타늄 시가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세계 최대 HBM 제조사에다가 이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어제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000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바로 PNT입니다. 실적은 9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 수급, 신호강도 모두 다 90점, 그리고 차트는 85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도 이 PNT 종목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66점 기록하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였는데 2주 사이에 이렇게까지 종합점수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였는데요. 이 대형 해외 고객사에서 건식 장비 발주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출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어제 20% 강한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찍고 올라와서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약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만 원 웃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6시 30분에 방영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방산주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멘텀도 풍부한 상황인데요. 눌림시에는 매수 전략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력설비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지만 최근에 추세가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도 예상되는 만큼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두 분 모두 전해주신 만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